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출연하는 안보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예. 과연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붕괴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한 겁니까? 예, 그건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 올 초에 이제 북한이 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을 하고 네. 연이어서 이 인공위성을 가정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명백하게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도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여기에 그 저희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새로운 이제 북한 제재안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이라든지 또 미국, 일본, EU에서 내은 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보게 되면 기존의 제재와는 달리 상당히 그 압박 강도가 심합니다. 심한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볼 때 국제사회가 이제 김정은 정권을 압박을 해서 김정은 정권이 바로 이제 핵 시스템을 폐기하고 이제 국제사회에 나온다고 모르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란 말 많이 쓰죠. 정권 교체 작업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번에 유엔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제재안이라든지 또는 일본, 미국 이 제재안이 기존의 대북 제재안보다도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북한에게 뼈아픈 그러한 압박 수단이 되겠지만은 북한 정권을 소위 붕괴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진 하기는 약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이 아시다시피 그 뒷문을 완전히 닫아줘야 돼요. 국제적 제재에 동참해서 한 3개월 동안 중국이 그 북한과의 국경적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으면은 자 기본적으로 모든 생필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조달되는데 그게 막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도 기름 한 방울이 안 납니다. 따라서 북한도 원유를 전액 수입해 오는데 보통 북한이 한 3개월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3개월만 막고 나면 북한의 원유가 고갈이 됩니다. 모든 게 멈추는 것이 되죠. 그럼 전략 물자와 이른바 밀수 무역까지를 다 통제해야 그렇죠. 된다는 뒷문을 말씀이시네요. 철저히 봉쇄할 네. 때는 바로 북한을 직접 압박해서 북한이 정권의 위기가 닥쳐서 이제 국제사회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정도도 상당히 세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북한 정권을 그 소위 문을 열기에는 북한 정권이 옷을 벗기에는 좀 모자란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에 동의를 않는 게 뭐냐면 이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는 보통 민주적 국가에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 같은 수령 절대주의 포갑 체제에 있는 이 김정은 정권은 레짐 컬랩스 정권 붕괴. 아예 정권 붕괴로 그렇죠. 가야 된다. 네. 임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되는 것이지 레짐 체인지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새로 등장하는 정권이 이 김정은 정권보다도 예를 들어서 더 강력한 포갑 정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일단, 모르죠. 그렇죠. 네. 일단 우리한테 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의지는 이 3대 세습구조에서 이른바 그 주체 사상과 선군혁명 사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조선혁명의 전통이 이어지는 이 김씨 체제가 일단 무너지면은 어떠한 대체 세력이 들어와도 그 세력과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화할 가능성도 네. 있고 핵 문제라든지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점을 제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수령 절대주의 포갑 체제인 이 김정은 체제를 붕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절대로 북한이 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북 제재 압박에 굴복을 해가지고 스스로 핵을 폐기하거나 또 이러한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그 개발을 중단할 기는 어렵다. 왜? 큰 선대 수령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군 사업입니다. 이걸 포기하게 되면 바로 김정은은 혁명의 배신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죽게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포기할래야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다. 이것은 네. 선대 수령의 유군 사업이기 때문에 유군 사업을 갖다 포기하는 것은 바로 혁명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조선혁명의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핵 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과연 언제 붕괴하겠느냐. 뭐 전문가들에 따라 금년, 빠르면 금년 혹은 2017년에 붕괴한다는 낙관론자부터 북한 주민들은 워낙 그 열악한 생존 환경에서 오래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뭐 수십 년 더 갈 거다라는 비관론자까지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수동 절대주의 포갑 정권인 김정은 정권이 빨리 붕괴돼가지고 한반도에 소위 평화가 깃들고 남북이 통합이 돼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에게 억압적 포갑적 상태인 북한 주민에게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이제 문명 사회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평가할 때 일단 그 시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촉구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일단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 스스로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갖다가 몰아내는 방법. 이게 아래로부터의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은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봉기를 하려면은 첫째는 의식화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북한 주민 상당수가 이 김정은 정권이 잘못됐다. 이런 정권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나는 이제 우리 같은 운동권에서 의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의식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릿속으로 의식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움직일 틀이 필요합니다. 조직입니다. 조직화가 돼야 돼요. 이런 민중들의 봉기,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갖다가 혁명으로 이끌, 저희 김정은 쪽에 타도로 이끌 조직이 필요한 거죠. 이 조직화가 돼야 되고 이것도 지역 조직에서 나중에 전국 조직화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의식화가 돼 있고 자유민주 의식화가 돼 있고 조직화된 상태에서는 이 조직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제 투쟁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북한의 현 그 실정을 볼 때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위로부터의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북한 상층부에서 바로 김정은에 대항하는 조직이 생겨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게 이제 군에서의 쿠데타가 좋죠. 북한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몰아치기 줬는데 현재 북한군은 알다시피 수령의 군대입니다. 북한 주민의 군대. 우리가 보통 북한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데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수령의 군대죠. 이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 수령과 김정은이하고 북한군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 분리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불가된다 할지라도 북한군에서 쿠데타를 하기가 힘든 게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군을 분권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예를 들면 북한군 총정치국이라는 조직에서 바로 직접 북한의 모든 군을 조직 통제하고 검열합니다. 사상적으로 감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형식상으로 육해공군에다가 그 북한 그 전략 로켓통까지 하는 이것을 이제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총참모장 혼자 병력을 지휘할 수가 없어요. 밑에 부총참모장들이 있고 그래서 총참모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제 북한군 인민무력부라는 것은 북한의 군 정권, 군 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 총참모부는 군령권을 가지고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방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방총국이 뭐냐면 각종 보급을 해주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군수사령부인데 지금 북한에서 군 병력이 단체로 이동할 때는 걸어서 이동은 가능하겠지만 단체로 이동할 때는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물차라든지 네. 군용 차량이 필요한데 병력 수송 차량. 수송 차량이 후방총국에서 허락을 해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쿠데타를 하기는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에서 탱크를 동원시키고 포탄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게 후방총국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선 4선으로 분산된다가 거기다가 군의 사찰 조직인 군 보위사령부 지금은 이제 북한군 보위국으로 바뀌었지만은 이러한 조직들이 계속 사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또 내가 북한군 1군 단장이다. 그럼 내가 쿠데타를 하고 싶다. 그럼 1군단에는 1군단의 정치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파견된 사찰을 하죠. 마음대로 하고 군단장이 마음을 먹어도 밑에 있는 부군단장
사단장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를 했다가는 금방 발각이 되죠. 호위 총국은 가능성 없습니까? 호위 총국에서 하면 제일 좋죠. 그건 이제 친위 쿠데타인데요. 네. 호위 총국에서 일으키면 제일 좋지만은 호위 총국은 북한군에서도 아주 사상적으로 아주 충성심이 강한 부대로 돼 있기 때문에 호위 총국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쿠데타 방식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쉽게 말하면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쇠가 강하면 부러진다고 이 철저한 공포 정치에서 즉흥적인 반발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근 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측근이 먼저 가서 파이하는 방식, 이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뭐냐면 그분이 김정은을 쏴 죽이고 북한 정권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숙청당할 것 같으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먼저 가서 치는 방법 이거거든요. 이 방법이 하나 이런 유행인가 또 하나 유행은 뭐냐면 김정은의 건강입니다. 이 김정은이 그게 변수군요.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김정은의 건강. 이 건강이 악화돼서 갑자기 지금 김정은이 체중이 100kg가 좀 넘어가거든요. 계속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그쵸. 않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이 그 정도 되니까 첫째 심장이 안 좋아요. 체중이 네. 당뇨 있죠. 온갖 관절이 다 안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도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심근경색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이한테 김정일 때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걸어다녀라 하고 주치의들이 이제 해서 진짜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이 김정은이는 자기한테 뭘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주치의들이 지금 뭐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건강이 악화되면은 결국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자연사 급작사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다가 봐야 되는데 제일 시원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특공대가 김정은의 그 아는 거처를 갖다가 직접 폭격을 가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특공대를 파견해 가지고 파이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방식은 왜 문제가 되냐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자칫하면 북한 주민들의 그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일 좋은 방식은 북한 내에서의 문제가 나가지고 김정은이가 교체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후자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김정은이하고 북한군을 분리시키는 공작을 해야 된다. 분리시키는 공작을 정부에서 해야 돼요. 비밀리에 수행해서 북한군하고 만약에 북한 체제주의의 근간인 북한군을 갖다가 김정은하고 분리시켜 버리면 이 김정은이는 자기 체제주의의 가장 큰 동력이 기둥이 사라지는 거죠. 그 정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네. 북한의 붕괴 얼마나 남았다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그게 크지 않다는 거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북한 주민을 철저히 지금 의식화 세뇌화 시켜놨거든요. 주체 사상으로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충성도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끼지만 이 북한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가 할 때 반응을 보게 되면 그게 연출된 것이 할지라도 대단합니다. 내면화된 거죠. 그렇죠. 네, 기계적으로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일단 북한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주체 사상으로 또 성군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놨기 때문에 이 틀을 깨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이 고통, 그러니까 지금 쌀 배급이라든지 식량난 또 생필품난 이런 것들이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 살던 사람이 잘못 코욕 쓰는 사람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소금에다가 된장 찍어서 밥을 먹는다면 이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밥 두 끼 먹던 사람이 세 끼 먹던 사람이 밥 두 끼 먹는다 할 때는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경제난이
어려운 정도가 어느 하루 이틀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90년대 이후에 계속된 이런 경제적 빈곤함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고난의 행군 때보단 더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럭저럭 상황이. 견딜만 하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계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운동에서도 운동이 발전하려면 균형이 깨져야 되는데 네. 북한 주민의 생활 정도가 매우 열악해가지고 자연 발전, 의식화나 조직화를 통한 이런 자연 발생적 그치, 폭동이 폭동이 일어난다. 아니라 네. 자연 발전적인 폭동 살아야겠다 먹고 살자 하면서 이런 폭동이 마련되려면은 한계 상황에 와야 되는데 아주 북한의 식량 이것이 어려운 사지만 한계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체제 비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이 그 동서독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이 동독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최선진국이었습니다. 동독이 제일 잘 잘 살았죠.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림픽에 나가도 동독이 소련을 앞질고 그렇죠. 미국 2위. 소련 2위 할 네. 정도 네. 그 정도의 스포츠 강국이었습니다. 강국이었고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 이 동독 국민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느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 강국이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브란트 수상이 이제 70년대에 동방역적을 하면서 네, 빌리 브란트. 네, 빌리 브란트 수상이 하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있냐면 전파가 동독에 앉아서도 서독 TV를 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친지 방문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제한적이지만. 제한적.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서독 TV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네. 또 친지 방문해서 직접 느껴보니까 이 서독의 이 자본주의 풍요로움을 잊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생겨서 북한이 바뀐 거거든. 동독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다가 지속적인 정보를 갖다 주입시켜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터널 비전에 갇혀 있어요. 운하의 개구리죠. 그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우물을 뛰쳐나오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움에 대한 이런 정보가 유입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체제 비교를 알지만은 그분들은 북한 전체 인구가 2,250만 명인데 3만 명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북한 주민 10% 정도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제 이 쉽게 말하면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소위 그 체제 통제력입니다. 이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를 통제할 수 있는 이 권한, 이 통제력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네. 아직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의 변화가 생겨야지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생겨서 북한에 이런 그 자연 발전적인 변화가 생겨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앞지르기 위한 이런 쉽게 말하면 대책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붕괴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말씀하지만 그러나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중장기 계획 모두 세워놓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등 전 세계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겠다, 고리바시키를 붕괴시켰다 하는 이런 의지만 있다면요 방법은 많이 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느 시기 어떻게 힘들지가 바로 한반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길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그 콘센서스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지 국제사회가 조금 의문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인내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부터 지금 북한도 문제지만은 우리 내부에 종북세력 같은 반 대한민국 친북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내부가 혼란하고 종북세력이 판치는 이런 정치 풍토 하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논한다는 것은 사치로운 거거든요. 우리부터 우선 제대로 진영을 다듬고 나서 북한을 봐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열의 안보 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